안녕하십니까. 네, 굿샷킹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신 프로님을 어렵사리 모셔서 뭐 근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그리고 상급자들을 위한 레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이신 프로님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프로골퍼 그리고 또 요즘 방송 해설위원 하고 있는 이신 프로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김 프로님 만나게 돼서 굿샷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게 말이죠. 그 모든 그 제가 아는 많은 골퍼들이 이신 프로님 아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술도 가끔 마시고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되게 조용한 줄 알죠, 조용하다. 사연이.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방송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참 재미난 형님이시고 아주 말씀도 재밌으시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 저는 3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임경민 의원님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그 방송도 사실 되게 오래 했고 제가 올해 횟수로 벌써 16년째니까 15년째니까 많이 한 거죠. 많이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 빈도수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도 뭐 되게 익숙해지셔서 나이가 많은 줄 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제가 키가 엄청 작은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레슨 프로그램을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몇 해 전만 해도 보면 뭐 미스 코리아 분들하고 또는 큰 MC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제가 좀 작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건 있겠죠. 제가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머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키가 크냐고. 근데 물론 지금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큰 키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 때 1m 79면 크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 골프를 되게 못 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런 거 있어요. 해설만 하시는 거 아니야. 해설만 하니까 그것도 요즘에는 또 레슨을 너무 안 한 지 오래되니까 요 근래에 골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레슨하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프를 되게 못 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가끔가다 제가 이제 코스에 나가가지고 같이 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막 되게 우습게 보셨다가 좀 잘 뜬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갈 때는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사실 꽤 많습니다. 그게 3대 미스테리. 그런 게 확실히 이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도 그 해설하시는 거 이외에 JTBC에서 해설하시는 거 이외에도 많은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뭐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방송에만 올인했던 그런 프로죠. 왜냐면은 방송하고 아카데미하고 이렇게 겸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SBS 초창기에 있다가 또 뭐 여러 MBC, KBS 다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JTBC 골프 채널로 바뀌었는데 전신인 제이골프에서 이제 개국하면서 같이 이제 방송을 되게 오래 해왔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해설을 하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가고 싶었고 근데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방송에 나오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프로들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그건 개인적인 어떤 뭐 아주 좁은 뭐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랬던 것 때문에 그 방송에만 사실 되게 한 8년 정도는 딱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는 이제 퍼터 제작하면서 다시 했고 방송 1년 쉬면서 또 다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JTBC 골프 채널로 다시 컴백을 했고 또 이제 학교 강의하고 또 기타 또 이제 그 회사채나 기업체 강의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그맣게 이제 아카데미를 2016년도에는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주니어 시장도 협소해지고 또 일반 이런 뭐 이 캠프라든가 또 일반 레슨은 또 점점 이 매체지나 골프 채널이 많아지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프로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할 것 같아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이제 좀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동계훈련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계절대로만 가야 되니까 좀 많이 협소해지는 그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한번 골프 아카데미를 한번 해보자. 2016년도는 그러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거 말고도 라디오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지금 하고 라디오는 계시나요? 네. 그 골프 채널은 사실 제가 거의 저 말고 저는 이제 1.5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1세대 분들이 계시죠. 뭐 네. 임경빈 프로님, 네. 김재열 해설위원님, 네. 또 장활용 교수님, 네. 원영준 교수님이 네. 있고 그 다음 세대가 아마 제가 1.5세대여서 제가 아마 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 십몇 년 동안은 방송만 있다가 네. 지난해부터는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포털 쪽에 보면은 팟캐스트 라디오도 있고 네네.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그 짧은 레슨 시간의 코너들도 네네. 있고 네. 또 우리 김 프로님이 활발하게 하시는 한 10분 정도의 이런 레슨 그런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대인데 라디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라디오는 그 최초로 좀 하고 있어요. 네. 골프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근데 잠시 지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아마 2016년도에는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계획이 아카데미 지금 좀 구상 중이시고 네. 그 다음에 뭐 방송 활동을 계속 하실 거고 그 이외에 또 어떤 게 또 있나요? 제가 그리고 어디서 봤을 때는 또 그 시니어 투어 지금 준비하시는 그 얘기도 하셨었는데 아, 근데 그 네. 부분은 아까 네. 이제 제가 3대 미스테리 중에 네. 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뭐 게시판에 보면은 뭐 코스에서 봤는데 야 90개 치더라 뭐 이런 글이 예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최근에 이제 저랑 치시는 분들이 이제 알죠. 저 사람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배상문 선수나 안병훈 선수나 뭐 이런 선수하고 지금 비교하면은 뭐 그건 당연히 저희 선수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그럼요.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곧 이제 시니어 데뷔할 나이가 네. 2017년도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 그래서 2016년도는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네. 이제는 그래도 그 이미지를 좀 갖기 위함과 또 개인적으로 프로골퍼의 직업을 살면서 프로골퍼는 그래도 잔디내음을 맡아야 그렇죠.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돼서 시니어는 제가 꼭 데뷔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으시군요. 그러면은 오늘은 사실은 보통 제가 레슨하는 것들이 초보자와 중급자에 관한 레슨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은 수요가 없다라는 것에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이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나는 그래도 물싱글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싱글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팽개쳐야 된다. 사실은 70대 초중반을 치려면 모든 걸 팽개치고 골프에만 올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물싱글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아까 이제 뭐 제가 3대 미스테리 중에 네. 골프를 못 친다고들 네.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아마추어들을 볼 때 네. 전부 다 물핸디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싱글을 네. 쳤다 하더라도 네. 막상 이제 코스에 가보면 사실은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그렇지, 그렇지. 이유가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핸디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시스템도 아직 안 돼 있고 또 그냥 레귤러하게 나가서 이렇게 네네.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만든 핸디라서 그렇죠. 물싱글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런 레슨을 하면서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걱정은 안 되는데 네. 재미없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거꾸로 요즘은 또 이렇게 제 입에서 이런 얘기는 좀 미안하지만 좀 예쁜 여자분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있죠, 사실. 치마를 입고 레슨을 하거나 이러면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이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데 맞아요. 저같이 이렇게 막 중후한 느낌 드는 척하고 막 해설도 막 근데 우리나라 해설은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다들 윗분들이 그렇게 사실은 그렇죠. 약간의 그 오다가 내려와요. 말수 줄여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레슨하면서 좀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너무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가 많고 매체지나 이런 게 많은데 좋은 레슨들이 많아요. 제가 레슨 처음에 한국에 와서 했을 때보다 지금은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점점 높아져 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저도 이제 기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시점 되면은 진짜로 뭔가 그 물싱글들이 싱글로 가기 위한 제대로 된 레슨에 대한 컨셉을 한번 저도 요즘 들어서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 김프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어떤 레슨이 기다리고 있을지요? 요거를 끊고 다음에 레슨을 직접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이제 몇 분이 이제 클릭을 하면서 볼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뭐 편집을 하셔도 되고 그냥 내보내셔도 되는데 이제 해설자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방송이라든가 해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후배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준비를 할 텐데
그 당부하고 싶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골프 채널의 그 네. 방향을 위해서는 네. 그래도 중계 컨텐츠가 가장 많고 또 여러분들도 중계를 가장 많이 네. 보는데 우린 너무 그동안에 그 해설자들한테 그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를 원하셨던 그런 중계였기 때문에 네. 골프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동적이지 않은 어떤 정적인 그런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졸립다라는 표현도 네. 어떤 해설위원들한테 한다는 걸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해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밝게 되고 공부잖아요, 해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중계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후배들도 올라오면서 자신의 그 투어의 어떤 경험과 또 이론의 공부를 같이 해서 그렇죠, 그렇게 데뷔를 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 중계 시장이 조금 골프는 야구나 축구처럼 뭔가 역동적으로 좀 뭔가 발전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점들이 아직은 좀 너무 늦게 따라오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이거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면 중계를 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신다면 뭐 상급자 레슨도 그렇고 또 물싱글 레슨도 그렇고 또는 뭐 초급자 중급자도 마찬가지고 다 재밌게 어우러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 말씀드리니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최근에 그 알게 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요. 그 영화를 있죠. 평론하는 그 유튜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잘은 알지 못해서 만난 적은 없죠. 근데 댓글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한 분은 컨텐츠적으로 한 분은 사투리를 쓰면서 되게 뭔가 이렇게 뭔가 생생한 그런 말을 하시고 한 분은 정말 정규 방송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똑같은 영화를 분석을 하시더라도 전혀 다른 느낌이 나고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견해가 각자 다른 그렇죠. 거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사투리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에게 더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통파보다는 그건 다 강호동 씨 덕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B급? 네. 네, 급수가 무슨 지리 B급이 아니라 약간 B급 쪽으로 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중계도 약간 그런 기분 그런 게 좀 필요하죠. 네, 괜찮을 것 그리고 같지 중계 컨텐츠가 않을까. 네. 되게 역동적인 중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막 그 역전을 한다거나 할 때는 막 같이 소리도 질러줘야 되고 그렇지. 또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되게 중도를 가야 되면서 네. 그 양쪽의 선수를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해외 중계는 제가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한 그 제1에서 나오는 건 한 60%도 안 돼요. 근데 60%도 우리나라는 가끔 많다고들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중계를 이렇게 할 때 뭐 매체지에서 이렇게 레슨어들 이렇게 뽑잖아요. 요즘 인기 뭐 레슨 그런 것처럼 우리 김프로님이나 유명 블로거분들이 그 중계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그 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내가 기회가 된다면. 네. 네. 자 그러면 좀 늦었는데요. 네, 레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